이 영상을 눌러보셨다는 것은 무언가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꿈에 그리던 집과 차를 얻고 싶다거나 직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거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거나 이상형인 연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거나 부자가 되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또 부자가 되어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네, 제 소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소원들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담았거든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뇌과학, 심리학, 철학, 인문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원칙이며 이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책을 통해 성공 철학과 성공 비결에 대해 깨닫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세상에 이미 축적된 지식과 지혜들이 넘쳐나기에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지식을 습득한 만큼 성공한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면 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성공 비결과 성공 철학을 배웠다고 해도 알고 있기만 해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되어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실현을 합니다. 이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며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연계에는 나선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식물의 잎은 나선 계단처럼 성장하는데요. 달팽이나 앵무족에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을 하죠. 태풍도 나선 모양으로 회전을 하고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DNA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또한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미시세계에서도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세계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리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전역학이고 하나는 양자역학이죠. 고전역학은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 성립하는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고전역학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이 운동법칙을 밝혀내는 학문이라면 양자역학은 사과를 잘게 쪼개서 사과 주스를 만들고 또 그 주스를 분해하면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 분자를 또 분해하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리고 원자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쿼크라고 하는 3개의 소립자가 존재합니다. 소립자란 더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죠.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살고 있는 집, 심지어 우리의 신체까지 사실은 모두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동물이나 식물이 되거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데요.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다음의 식을 도출했습니다. E는 mc제곱. 이 식은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로 변환할 수 있고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확립했고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컴퍼턴이 빛의 입자성을 증명했죠. 여기서 빛의 입자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납니다.
E는 HV. 여기서 H로 표시된 플랑크 상수는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죠.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E는 mc제곱, 보이지 않는 세계는 E는 hv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옷, 차 이런 것과 같은 물질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 감정,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혹시 눈에 보이는 세계는 5%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주 방사선 연구소에 따르면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 중에 27%가 보이지 않는 물질인 암흑 물질이고 68%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존재 여부를 아냐고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모든 물질에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가 관측되었는데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이 감지되는 물질의 존재가 입증되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인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뿐이고 나머지 95%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외에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 에너지는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적외선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자외선은요? 그런데 뱀은 적외선을 보고 곤충은 자외선을 봅니다. 같은 생물이라도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뜻하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참 신기하게도 우주의 구성이 보이는 물질의 비율이 5%,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가 95%인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의식이 5%, 잠재의식이 95%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의식이고 내면 세계에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잠재의식입니다. 하지만 자각은 없어도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잠재의식이에요. 바인브레인에 실린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발표했어요. 즉 사람은 95%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회사나 학교에 갈 때 어떻게 걸어서 어떤 경로로 가는지 일일이 생각하면서 걸어 다니시나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의식 전체를 큰 빙산으로 비유한다면 표면의식은 바다 위에 얼굴을 내민 극히 일부분이고 잠재의식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대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째 우주의 구성도 의식의 구성도 보이는 세계가 단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네요. 여러분 혹시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양자역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이죠. 혹시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이중 슬릿 실험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대에는 이중 슬릿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전자에 적용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전자총으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간선 무늬가 비칩니다. 이 실험에서 하나의 전자가 관측되지 않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관측할 때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중성을 가진다는 의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다가 누군가가 관측하면 입자처럼 움직인다. 이 말은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는 의미고 관측하는 행위가 소립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땐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보는 순간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가 보고 있지 않을 땐 웹서핑 겁나 하다가 상사가 보는 순간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것과 같죠. 지금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이중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끌어당김의 법칙인 겁니다.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관측되면 입자가 된다. 우리의 의식, 상상하는 이미지, 사고, 감정은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에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지죠.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상상, 사고, 감정을 인식하고 관측하여 현실이 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럼 왜 내가 끌어당김을 하면 잘 안 이루어지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되어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원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야 하죠. 뭘 생각하냐? 그 이미지가 현실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상상한 것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상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 태도, 실행력 등을 똑같이 내 삶에 옮겨와 보세요.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상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양자역학을 이해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대한 값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한 시간보다 더 값진 가치를 전달드리기 위한 마음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오마카세 어치버였습니다.